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0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35분입니다. 예, 저는 어저께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정견이가 또 별로, 정견이도 오랜만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견이 저기 봐라. 예. 어디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지난주에도 일하기가 싫어서 불치병이 걸렸다고 제가 전에도 일하기 싫어하는 병. 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제도 열심히 일하고. 일하다 보면 진짜 많은 일이 생기는데 그걸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냥 편안한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 그냥 주중에 열심히 일했다, 이 정도로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다 차치하고, 이번 시간은 오랜만에 새로 만든 내 몸 사용 설명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화이트홀, 제가 코스모스 읽으면서 블랙홀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화이트홀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카를로 로벨리 라는 분의 책을 샀다고 했었는데, 화이트홀, 카를로 로벨리, 이중원 감수, 김정훈 옮김. 출판사 이름이 뭐 좀 그냥 장미 모양 문양만 있는데 무슨 출판사인지 볼까요? 그래도 책을 소개했는데 출판사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주 세멘 파커스네요. 이 책은 그러니까 저자의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마치 이야기하듯이,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듯이 화이트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물리 법칙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놀라운 게, 이런 발견들이 다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 박사님의 상대성 이론에서 다 비롯돼서 찾아낸 건데요. 뭐 양자 물리학이니, 뭐 블랙홀이니, 뭐 이런 거, 우주 빅뱅이니, 뭐 이런 거 다 모두 E는 MC 제곱, 상대성 이론에서 비롯돼서 찾아낸 건데, 그런 점이 참 신기해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못 밝힌 많은 우주의 비밀이 또 어떤 한 수식에 의해서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닌가. 수학을 하려고 하면 정말 좀 선택받은 것 같은 사람들이 나 할 수 있는 참 최고급의 학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뇌까지 했었죠. 뇌까지 했고, 이번 시간은 이제 챕터 4, 몸이 움직이는 원리, 뼈, 관절, 근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뼈, 관절, 근육. 건축물로 치자면 기둥과 살, 기둥과 그 관절 근육까지 치자면 기둥과 그 기본 틀까지가 아닐까,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운동에 대한 심각한 오해 3가지.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 1.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 2. 뼈는 나이가 들면서 일정한 속도로 약해지는 구조물이다. 3. 남자에게는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오해랍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운동은 많이 할수록 꼭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것과, 이 뼈는 나이가 들면서 일정한 속도로 약해지는 구조물이 아니다 라는 것과, 3. 남자에게도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자, 본문입니다. 나무기둥은 집 모양을 결정하고 무거운 벽걸이 장식품을 고정해주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집을 보호한다. 이 기둥이 약해지거나 못이 녹슨다면 특정 부분뿐 아니라 전체 구조물이 무너질 수 있다. 충분히 강한 구조물이 아니라면 천재지변이나 도둑으로부터 쉽게 피해를 입는다. 우리 몸에서는 206개의 뼈들이 서로 연결해주는 관절을 포함해서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한다. 골격 구조는 똑바로 서 있도록 모양을 만들고 위험한 낙상이나 사고로부터 내부 장기를 보호한다. 일반적으로 뼈는 아주 단단해서 변하지 않는다고 믿어왔다. 뼈는 성장하면서 점점 크기가 커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변하지 않는 구조물이라고. 정말 그럴까? 물론 아니다. 현재 당신의 뼈를 구성하는 분자 성분은 10년 전 구성 성분과는 다르다. 뼛속의 분자들은 뼈가 무엇을 요구하고 또 영양분이 얼마나 잘 공급되느냐에 따라 순환한다. 심장 기능을 조절하고 허리둘레 치수를 가감하듯이 뼈 나이도 조절할 수 있다. 뼈, 관절, 근육이 있기에 사람이 움직일 수 있다. 개와 산책하고 골프를 치고 파파라치로부터 도망가는 것도 뼈의 힘이다. 뼈는 이쑤시개에 비하면 강철 기둥이나 마찬가지이다. 제가 그제 어제 일이 좀 늦게 끝나면서 운동을 못했는데, 여기 운동을 많이 할수록 좋다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보고 안심은 되지만, 그래도 꼭 오늘 내일은 운동장을, 날씨도 오늘 뭐 비가 올 것 같지 않으니까 운동장을 돌면서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오늘 내일 20바퀴씩 돌아야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 사람이 성장해 감에 따라 근골격계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아마도 지금은 뼈와 관절, 근육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대상이 바로 뼈이다. 변기 뚜껑조차 스스로 들 수 없는데 박지성의 심장이 무슨 소용이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두뇌를 갖는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골격계는 여러 경로로 손상을 입는다. 자전거에서 떨어지거나 빙판에서 미끄러지고 칼에 찔리는 등 주변 곳곳에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골격계에 가장 많은 손상을 주는 요소는 바로 신체 활동이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에게 매우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한다. 하지만 신체 활동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다. 신체 활동은 심장이나 뇌, 뼈 등 몸 전체에 이롭다. 그러나 너무 과도한 신체 활동은 마이크 타이슨의 주먹이 주는 타격만큼 당신의 몸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미국의 정치인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전성기의 멋진 체격의 전형적 본보기였다. 한때 그는 슈퍼모델보다 더 체지방이 없는 근육질의 마른 보디빌더였다. 그런데 그 유명한 터미네이터는 늙어가면서 몸이 점점 나빠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의사는 아니었지만 스스로 죽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부분의 운동선수는 30, 40대까지 계속되는 훈련과 시합 스트레스 때문에 마치 건물 해체 장비에 달린 무쇠볼로 뼈와 관절을 맞는 것 같은 통증을 호소한다. 뛰어난 운동선수는 빠르고 기술이 좋고 강하지만 몸은 계속되는 혹사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값을 치른다. 더 많은 타격을 받을수록 몸의 기초가 무너질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2장 후반부에서 뼈, 관절, 근육을 젊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운동과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먼저 우리 몸이 얼마나 놀라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지 살펴보자.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알리. 펀치 드렁크라고 하던가요? 그 권투 선수들이 이제 젊은 선수 시절에 경기를 많이 하면서 많이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는데 그 젊었을 때 맞았던 게 누적이 돼서 나이 들어서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죠. 복싱 권투 선수들이. 알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사례인데 그게 좀 생각이 나네요. 저 같아도 젊었을 때 제가 군대 막 제대하고 젊었을 때 20대 중반에 마라톤 풀코스를 2번 뛴 적이 있어요. 첫 번째 뛸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비교적 무난하게 완주를 했는데, 두 번째 뛰었을 때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뛰다가 무릎이 무릎에 심하게 손상이 왔는데 그래도 쩔뚝쩔뚝 걸으면서 완주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무릎이 좀 안 좋고, 또 그럼에도 농구를 좋아해서 펄쩍펄쩍 뛰는 운동이잖아요. 농구도 40대까지 했어요. 40 초반까지, 용인에 살 때까지 했는데 관절이 망가지더군요. 요즘 무릎이 너무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은 건 아니고 좀 안 좋다는 걸 확실히 느낍니다. 발목도 그렇고, 발목 같은 경우는 한번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한 적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뼈와 관절 그리고 근육 해부학. 뼈, 관절, 근육은 세 사람의 조연 배우와 같다. 그들은 각각 완전히 다른 개성을 지녔지만 서로의 도움 없이는 실제로 별 쓸모가 없다. 뼈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주요 장기 보호,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저장, 움직임에 필요한 지지대 역할, 혈액 생산을 위한 공장 기능. 굉장히 중요하네요. 골수에서 혈액이 생산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뼈도 그냥 단순한 장기가 아닙니다. 뼈는 몇 가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으로 계속해서 스스로를 보충하며 오래되거나 망가지면 새로운 뼈로 재구성한다. 사실 뼈는 우리 몸에서 재생되는 유일한 물질이다. 만약 피부가 손상을 입으면 새로운 피부가 자라긴 하지만 흉터가 남고 그 자리에는 전처럼 털이 나지 않는다. 또 땀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새 것이 아니다. 하지만 뼈는 그렇지 않다. 스스로 상처를 치료해 새롭게 고친 뼈는 처음처럼 단단해진다. 유일한 단점은 석고분대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완전히 회복되는데 4에서 6개월 정도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이 진행될 때 뼈 주위 근육과 같은
다른 구조물이 약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두 번째, 뼈의 물리적 구조는 사뭇 흥미롭다. 대부분의 사람은 뼈가 벽돌처럼 단단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단단하긴 하지만 몸 전체에서 보면 두 번째로 단단하다. 치아의 에나멜이 가장 단단하다. 뼈의 물리적 구조는 벌집처럼 작은 구멍들이 나 있지만 콘크리트처럼 단단하다. 정상 상태라면 당신의 몸은 오래된 뼈 성분을 새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재활용한다. 그리고 단단하고 치밀하게 만들기 위해 뼈에 새로운 칼슘과 다른 무기질을 침착시킨다. 그러나 35세가 넘어가면 뼈는 자라는 것을 멈추고 골밀도 또한 점점 떨어진다. 단단한 물질이 얇아지고 구멍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충격에 약하고 쉽게 골절된다. 노화가 뼈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신개미가 집을 짓는 것을 생각해보자. 신개미는 나무기둥의 중앙 모든 곳에 구멍을 만든다. 따로 손을 쓰지 않는다면 개미가 구멍을 점점 크게 만들어서 나무기둥은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당신의 뼈도 마찬가지이다. 자, 골다공증. 골밀도가 심하게 감소하면 골다공증이 된다. 골다공증은 뼈가 얇아지고 약해진 상태를 말한다. 골다공증이 생기면 오래된 뼈세포들을 활용하거나 재활용하거나 칼슘이 침착되는 두 과정이 고장난다. 오래된 뼈들이 탈락하는 속도가 새로운 뼈에 만들어지는 속도를 앞지르는 것이다. 골다공증 하면 골절이 떠오른다. 그러나 골다공증이 심해진다고 해서 뼈가 스스로 부러지지는 않는다. 그런 일은 아주 나중에 일어난다. 특히 노년에 일어나는 골절은 노화와 관련한 일련의 일들을 야기시킨다. 만약 병으로 알아눕는다면 더 약해지고 감염 가능성이 커지며 운동을 안 한다면 당신의 동맥은 탄력이 떨어지고 더 쉽게 손상된다. 결국 당신의 면역 체계는 위험한 질병과 간염에 더 많이 손상된다. 2,8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골다공증을 갖고 있거나 그 병에 걸릴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나 그 병은 주로 65세 이상 사람들에게 발병한다. 대부분 골다공증은 여성만 걸린다고 알고 있다. 발병 비율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여성 가운데 25%가 그 병을 앓는다. 반면 남자는 15% 정도이다. 여성의 3분의 1이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절을 당하는 반면 남성의 6분의 1이 골절을 당한다. 그러나 이 병에는 남녀 구분이 없다. 남성도 평균 연령이 증가하면서 골다공증 발병률이 증가 추세에 있다. 남성이 75세에 이르면 발병률이 25%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골밀도와 골량이 더 적기 때문에 좀 더 일찍 골다공증에 걸리는 경향이 있을 뿐이다. 여성은 폐경 이후도 골밀도가 감소하는데 칼슘 침착을 돕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상대적으로 늦게 골다공증이 발병하는 이유는 남성의 경우 75세가 돼야 골량과 뼈 형성을 돕는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골다공증과 다른 병의 차이점은 스스로 그 병에 걸렸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부분 뼈가 부러진 다음에야 알게 된다. 당신이 얼음판에 미끄러져 팔이 부러지면 그저 그 충격 때문에 부러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현관문에 살짝 부딪혀서 팔이 부러진다면 골다공증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
손상을 입었을 때는 너무 늦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골다공증에는 특효약도 없다. 당신의 뼈는 적절한 자극을 받아야 성장하기 때문에 골소실과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부터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도 골다공증은 괜찮은 편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몸을 잘 돌보고 더 젊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체 활동을 충분히 하고 혈압을 조절하고 담배를 끊는다면 골다공증 따위는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 이제 당신 내부의 골 생성 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게 다 저는 반대로 신체 활동을 충분히 못하고 있고 운전을 하는 직업이라 혈압이 지금 높아요. 높고 담배 피웁니다. 일할 때 특히 더 많이 피우는데 골다공증의 고위험군인가요? 저는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받아들여야 되겠죠. 일단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골다공증을 대비하는 최대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죠. 요가법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챕터가 생각보다 길진 않군요. 이 그림도 있고 그런데 이건 나중에 따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좀 보면서 따라 하면서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관절. 우리 몸은 진화를 거치면서 관절이 여러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관절은 같은 방식의 중요 생리 기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관절들이 속해 있는 몸의 각 부분에 맞게 각각의 특별한 기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같이 독특하다. 관절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생리 기전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두 뼈를 연결해준다. 문과 문틀을 이어주는 경첩의 방식과 같다. 인대와 연골로 구성되어 있기에 관절은 뼈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 또 안정성과 이동성이라는 대비되는 두 가지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만 한다. 무릎, 엉덩이, 어깨 등 세 관절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관절로 이동성과 안정성의 관계에 맞추어져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어깨 관절이 우리 몸에 가장 많이 이동성이 많은 우리 몸에서 가장 이동성이 많은 관절인 반면 엉덩관절은 고관절은 가장 안정화되어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팔은 매우 다양한 방향으로 돌릴 수 있죠. 관절, 어깨는. 근데 고관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으로는 안 되잖아. 잘 안 되잖아요. 되긴 되는데 잘 안 되고 보통은 이렇게 앞뒤로. 자, 무릎. 몸에서 가장 긴 뼈 사이에 가로 열고 정강뼈와 종아리뼈 예, 위치한 정강이 뼈하고 종아리뼈 정강이 전형적인 경첩 관절로 한 방향으로만 굽어진다. 이렇게 무릎은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큰일 나죠. 십자인대가 있잖아요, 무릎에. 자, 앞쪽이나 옆쪽이 아닌 뒤쪽으로만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고, 그렇죠. 뒤쪽으로만. 앞쪽으로만 이렇게 돼도 큰일 나죠. 무릎에 무거운 하중이 걸리거나 두 개의 지렛대 같은 뼈에 의해 만들어지는 토크, 가로 열고 뒤틀리는 움직임 때문에 긴장하거나 다칠 위험이 많다. 여기 그러면서 그림 4-1 참고되어 있는데요.
앞십자인대, 무릎인대, 다리뼈. 반달관절, 방울뼈, 토크, 마모와 파열. 무릎은 그림의 설명입니다. 무릎은 근육, 인대, 반달관절, 가로 열고 연골이 부착되어 있어서 무거운 하중을 견딘 만큼 강하고 이동성이 있다. 그러나 지지 뒤틀림에 취약한데 가장 큰 원인은 비만이다. 초과된 무게가 연골을 짓누르기 때문이다. 아, 예. 비만. 여기 일단 그림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라고. 자, 그림인데. 그렇죠. 비만이 생기면 무릎이 먼저 아픕니다. 예.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살을 빼야겠습니다. 가장 흔한 무릎 손살은 반달관절 손상이다. 무릎 중앙의 연골인 반달관절은 충격 흡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또 연골의 접촉면을 넓혀서 관절을 잘 움직일 수 있게 한다. 평평한 정강이 위에 둥근 넓적다리를 담을 수 있는 컵 모양 때문에 안정성도 증가시킨다. 그리고 연골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윤활렉이 생성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한다. 외상에 의해 파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가로 열고, 미식축구 선수가 넘어질 때 몸은 비틀어질 수 있지만 무릎은 발이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틀어지지 않는다. 가로 닫고. 과다한 사용이나 쪼그려뜨기 같은 단순한 움직임에도 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 반달관절은 걸을 때 받는 충격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파열되면 염증이 생기고 걸을 때마다 통증이 생긴다. 자기공명 영상법으로 MRI 검사로 파열 여부를 알 수 있다. 항염증제 약물을 복용하거나 얼음요법 재활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다. 모든 치료가 실패한다면 관절경 수술도 할 수 있다. 관절경으로. 걸을 때도 근데 좀 잘 걸어야 돼요. 보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걷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뒤꿈치부터 좀 스무스하게 이렇게 닿도록 뒤꿈치부터 이런 식으로 뒤꿈치부터 닿도록 걷는 게 무릎에 무리가 덜 갑니다. 네. 자, 사실인가 거짓인가? 미식축구 선수는 앞십자인대 파열이 일어날 위험이 높다. 여성은 남성보다 십자인대가 파열될 확률이 8배나 높다. 여성의 무릎은 더 느슨하고 전반적으로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취약하며 인대 파열 가능성이 높다. 그 손상은 생리주기의 호르몬 변화와 연관이 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여가 활동을 하거나 전문 운동선수 가운데 여성이 남성보다 파열로 인한 고통을 더 많이 겪는다. 그렇군요. 여성의 인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네요. 어깨. 그림 4-2를 보면 보면 두 어깨 관절은 세 뼈, 가로 열고 빗장뼈, 쇄골, 어깨뼈, 견갑골, 위팔뼈, 상완골로 이루어져 있다. 덕분에 팔을 여러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다. 위팔뼈 상단은 골프티 위의 골프공처럼 어깨 안 골판 위에 놓여 있다. 어떤 사람은 꿰진 골프티 위의 공처럼
손상된 관절에 위팔뼈의 상단이 연결되어 쉽게 탈골된다. 위팔뼈 위에 아, 상단이 이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어깨의 이런 구조 덕분에 골프채를 휘두르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배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움직이는 범위가 넓어서 탈골되기도 쉽다. 그렇겠죠. 던지는 동작의 운동을 하는 사람은 어깨 통증으로 고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야구 선수들 하도 많이 던지니까 어깨 고장 많이 나죠. 근데 야구 선수들이 어깨가 고장 나면 재활 가능성이 낮은데 팔꿈치는 재활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깨가 더 뭔가 코어를 더 중요한, 미세하게라도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전근 손상은 어깨뼈 주위의 근육이나 힘줄이 경직되었거나 또는 손상을 입었음을 뜻한다. 저도 지금 어깨가 좀 안 좋습니다. 진단은 신체 검사로 하고 확진하기 위해서는 자기공명 영상법을 실시해야 한다. 치료는 반달 관절의 파열대와 유사하다. 움직일 때 팔 위치에 주의하면 어깨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무엇보다 팔의 위치가 당신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운동은 피하라. 야구 선수들은 근데 보통 자기 시야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그냥 저도 필사를 굉장히 오래도록 해왔는데 10년, 15년이 넘은 것 같은데 15년 넘은 것 같군요. 볼펜에 이제 A4지에다가 필사를 쭉 했는데 제가 필사를 열심히 해서 이게 이렇게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좀 바보같이 했어요. 필사를. 볼펜, 저 모나미 볼펜을 쓰는데 모나미 153 볼펜, 무조건 저 볼펜이 잉크가 다 끝날 때까지 빡빡한 종이에다가 어깨에 힘을 많이 주면서 썼습니다. 볼펜의 끝을 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쓰면서도 확실히 무리가 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어깨에. 그래서 결국에 하나가 끊어졌어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팔이 이렇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요 정도에서 멈추고 이게 더 이상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인대가 끊어졌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깨 수술을 받고 그때 고생을 좀 했었죠. 에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어깨 그림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도 좀 보겠습니다. 방향, 등 세목은 빗장뼈, 쇄골 미녀 해가지고 쇄골이 쫙 드러나야 미녀처럼 보이죠. 부리돌기. 미녀의 한 표시? 하나의 표시? 포인트? 쇄골 미녀. 봉우리 돌기. 어깨 세목은 부리 위 팔인대. 여기가 잘 빠진다는 거군요. 네. 회전근, 어깨뼈의 견갑골과 위팔뼈가 위팔뼈, 어깨 빠지면 무지하게 아픕니다. 네. 지방이야.
그림 4-2 어깨 부담 해가지고 어깨는 인대와 근육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어 매우 유연하다. 그러나 그 유연성 때문에 회전근 파열이 일어나기도 쉽다. 자, 35분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정견 이놈아, 아야야야야, 으쌰, 아이고 힘들어. 밥도 다 됐고 조금 더 있고 밥을 먹자 정견아. 응? 아무것도 없어 거기.
예, 빨래를 널고 또 양말을 빨고 세탁기에 넣고 왔습니다. 자, 조금만 더 읽고 밥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인증차와 오미자차를. 자, 네모에 왜 얼음을 사용하나? 다쳐서 생기는 부종에는 48시간 동안 얼음 찜질을 한다. 부종 부위에는 체액이나 피가 고여 있어 손상 회복이 늦어진다. 또 부종은 관절을 뻣뻣하게 하고 약하게 만들며 통증을 증가시킨다. 얼음 찜질은 부종과 통증을 감소시킨다. 48시간 이후에는 열을 만들어내고 손상된 곳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온찜질만 해준다. 온찜질은 관절과 근육을 느슨하게 해 좀 더 유연하게 만들고 재활치료 동안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자, 그 다음 엉덩관절. 고관절이죠. 엉덩관절은 몸무게를 지탱하는 관절로 매우 안정적이다. 몸의 기초가 되는 관절로 많은 근육과 심줄이 붙어있는 곳에 위치한다. 엉덩관절 손상은 대부분 지나치게 사용하여 퇴행하거나 또는 한 번에 너무 오래 사용하여 파열하는 증상이다. 그러나 워낙 안정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탈골보다는 골절이 흔히 일어난다. 아무튼 우리 몸에서 관절만큼 쉽게 손상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 워낙 부드러운 물질이기 때문에 외상이 있을 경우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 그러므로 손상을 입은 다음에 치료하려 들지 말고 평소에 퇴행을 좀 더 더디게 하여 관절을 젊고 튼튼하게 유지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고관절 그림이 있습니다. 위 허리 쪽 골반 장기들 넙다리 고등근 엉덩 넙다리인데 둥근 넙다리인데 피하지부 지방 대퇴부 넙다리뼈 대퇴부 무릎 쪽 두동뼈 위까지 두동뼈 아래까지. 사실인가 거짓인가? 엉덩이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모두 관절염 때문이다. 엉덩이가 잘하는 일은 벨리댄스만이 아니다. 엉덩 관절은 몸을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경첩 역할을 하는데 어깨 관절만큼 유연하지는 않다. 또 우리 몸에서 비교적 큰 관절로 제법 많은 일이 일어난다. 만성 통증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엉덩이에서 통증이 느껴진다고 해서 모두 관절염은 아니다. 통증이 엉덩이 앞쪽이나 삿구랑 부위에서 느껴질 경우가 관절염 증상이다. 하지만 옆쪽으로 느껴지는 앞통은 눌러서 아픈 것은 힘줄염이나 윤활랑염 가로 열고 인대와 뼈 또는 관절 등 마찰이 있는 곳에 위치해 그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윤활랑에 생긴 염증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항염증제나 물리치료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근육 전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일단 근육 전까지만. 골관절염. 나이가 들수록 충격을 흡수하는 표면 밀도가 얇아져 완충작용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맨발로 걸어다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젊은 날에는 신발 밑창과 같은 완충작용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 겨우 양말 정도밖에는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한다. 외부로부터 받는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들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운동장 돌다 보면 맨발로 걷는 사람들도 좀 가끔 있던데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뭐 나름대로 자극으로 인한 건강에 좋을 수도 있겠죠. 예. 양말을 신지 않으면 신발 때문에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고 염증이 생길 수 있다. 관절도 마찬가지다. 내부의 양말을 잃는다면 당신의 뼈는 서로 부딪혀 닳아버린다. 그렇게 뼈가 상해 생기는 증상이 골관절염이다. 먼저 뼈를 덮고 있는 관절 표면인 연골이 얇아지면서 뼈 보호 기능이 약해지고 뼈끼리 마찰을 일으켜 서로 거칠어지면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통증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 전혀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다.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연골에 좋은 음식들, 뼈를 강하게 하는 음식들 이런 게 나오네요. 요 근육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방사선 검사로 모든 관절염을 찾아낼 수는 없다. 또 관절염 통증이 있다고 해서 관절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의미도 아니다. 방사선 검사를 하다 우연히 발견했다면 되게 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통증을 호소한다. 발견한 경우에는 좀 심각하다. 특히 관절에 엄청난 양의 압력을 줘야 하는 대부분의 운동선수는 관절을 신경 써서 신중히 다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다음 올림픽을 위해 훈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손상을 예방하고 건강한 관절을 유지할 수 있다. 혹여 손상되더라도 적절한 치료와 휴식을 취하면 관절은 곧 재생된다. 자, 사실인가 거짓인가? 손가락 마디를 꺾는 소리를 내는 것은 관절염을 일으킨다. 제가 아주 버릇이에요. 저도 이건 진짜 너무 좀 오래된 버릇인데, 그래서 저 손에 뼈마디들이 손이 안 이뻐요. 뼈마디가 이렇게 굵어져 가지고. 자, 듣기에는 아플 것 같지만 당사자가 아프지 않다면 관절이나 뼈 근육에는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딱딱 소리는 관절이 멀어질 때 고압력의 가스가 배출되면서 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러 그러지 않아도 손가락 마디나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아프다면 병원에 가야 한다. 골관절염은 손이나 엉덩이, 척추 등 어느 관절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무릎이 가장 큰 경척관절이고 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무릎에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릎이 가장 강력한 관절처럼 보인다. 우리는 힘을 내거나 무게를 흡수하기 위해 보통 무릎을 사용한다. 그러다 보니 무릎은 쉽게 닳고 또 다친다. 무릎은 우리 몸의 택배원이라고 할 수 있다. 무릎이 있어서 짐수레 없이도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있기 때문이다. 냉장고보다는 책 한 권을 나르는 것이 쉽듯이 당신의 무릎도 더 가벼운 짐을 옮기고 싶어 한다. 몸무게가 5kg 증가하면 무릎은 15kg 늘어난 것처럼 느낀다. 몸무게가 늘어나면 제일 먼저 무릎이 놀란다. 게다가 겨우 5kg이다 싶지만 계단을 오를 때는 7배가 되어 마치 35kg처럼 느낄 것이다. 골다공증과 달리 골관절염은 종종 경미한 것부터 심한 것까지 아프고 비걱거리고 붓고 뻑뻑하게 느껴지는 병이다. 자기공명 영상법으로 촬영한 결과 85세 노인의 85%가 골관절염을 앓고 있지만 증상이 밖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약 50% 정도이다. 골관절염의 원인으로는
나쁜 자세, 무리한 사용, 유전성 비만, 비타민 C, D와 칼슘 부족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중년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골관절염은 골다공증만큼 눈여겨보아야 할 대상이다. 당신 힘으로 병이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적절한 노화 방지 지침을 따른다면 다시 전처럼 되돌릴 수도 있다. 토막 상식이 있습니다. 관절염은 일종이다. 관절염은 염증성 관절 질환을 폭넓게 의미하는 명칭이다. 류머티성이나 다른 종류의 관절염은 노화와 관련이 있기보다 항체가 연골을 공격해 염증과 관절 통증을 야기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 근육 누구나 근육이 있어 적당히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잡지 표지와 CD 케이스에서부터 브래드 피트가 등장하는 영화 포스터까지 곳곳에서 은근히 또는 아주 노골적으로 근육을 자랑한다. 근육은 보기에도 좋지만 신체 기능 면에서도 무척 중요하다. 우리 몸에는 약 650개의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들 덕에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 물론 사람마다 몸의 근육량은 다르다. 하지만 근육이 움직이는 방식은 누구나 똑같다. 인대가 붙어 있어 근육은 수축과 이완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진다. 쉬고 있을 때 당신의 근육은 길이 조절이 가능한 사다리를 최대한 늘린 상태와 같다. 그러나 한쪽에 힘을 주면 사다리가 움직이면서 사다리의 발받침들이 합쳐져 짧아진다. 그러다 다시 힘을 빼면 근육이 이완되어 길게 늘어난다. 근육은 어느 정도의 힘을 가해야 작동하고 힘을 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근육이 지나치게 긴장하면 손상을 입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회복된다. 만약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힘을 가하면 곧바로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낸다. 손상된 근육에 독소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휴식을 취하거나 마사지를 해주면 손상된 근육에서 나오는 독소가 림프계로 흡수되도록 도와 근육 불편감을 줄일 수 있다. 긴장의 강도가 너무 높으면 근육이 찢어지는데 그때는 불편감 정도가 아니라 감당 못할 정도의 통증으로 고생할 수 있다. 요통, 물론 모든 근육이 각각 다른 용도로 쓰이다 보니 긴장하고 파열하는 경우도 다양하다. 그만큼 손상을 입는 형태도 여러 가지이지만 여기서는 노화에 따라 흔히 나타나는 기능 감소라는 근육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먼저 허리를 살펴보자. 척추는 차곡차곡 위로 쌓여서 전체를 이루는 뱀처럼 휘어진 구조이다. 두 개의 척추뼈 사이에는 완충작용을 하는 디스크가 있다. 척추 구조를 젤리 도넛이라고 생각해보자. 척추뼈는 단단한 포장 역할을 하고 포장 안의 말랑말랑한 젤리가 디스크이다. 심줄과 인대는 전체 척추를 유지하고 각각의 척추뼈 안에 난 구멍은 긴 관을 형성해 뇌의 기저부부터 척추 아래까지 척수로 가득 차 있다. 척수신경들은 척추뼈 사이의 공간을 통해 나온다. 척추에 너무 많은 무리를 가하면 도넛을 꽉 집었을 때 젤리가 삐져나오는 것처럼 디스크가 빠져나온다. 빠져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 신경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은 다시 다리와 팔로 뻗어간다. 흔히 심한 손상은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척추 통증은 허리 주위의 경직된 근육에서 비롯된다. 허리 근육은 무릎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허리 근육은 당신의 몸무게의 상당한 부분을 감당해내는데 사실 그만큼 강하지가 않다. 척추는 종종 직립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골반 근육을
골반 근육을 의지하기도 한다. 오랫동안 앉거나 서 있는 사람, 자세가 나쁘거나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지나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허리 통증을 자주 겪는다. 이런 사람들은 생활 양식 자체가 허리 통증을 점점 악화시키기도 하고 또는 선천적으로 몸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라 통증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이 경우 승합차에 타기 위해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무리하게 숙이고 앞좌석을 접는 것 같은 행동은 허리 근육에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 당신에게도 통증을 일으키는 염좌로 인한 증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라. 바닥에 등을 대고 똑바로 누워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다리 뒤쪽으로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는 근육보다는 신경의 문제이다. 확률적으로 당신은 15년마다 한 번씩 심각한 허리 통증을 겪을 수 있다. 심각하다는 것은 병원을 찾을 정도의 통증을 말한다. 한 가지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뼈나 관절과는 달리 허리 통증은 35세에서 55세에 가장 흔하다는 것이다. 허리 통증은 노인에게서 오히려 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럴까? 노인은 허리에 긴장을 덜 주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허리 환자의 95%가 수술을 받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다. 그리고 골반과 복부를 중심으로 운동을 하면 예방 효과가 크다. 자, 사실인가 거짓인가? 허리 통증을 회복하는 데 배우자의 도움이 영향력을 발휘한다. 허리를 삔 경험이 있다면 그 통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것이다. 심한 경우 마비가 와서 일어나 걷는 건 고사하고 앉아 있거나 잠조차 잘 수 없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가만히 누운 채 통증을 겨우 참아내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배우자에게 모든 걸 시킨다. 얼음찜질 좀 해줘요. 진통제 갖다 주세요. 신문 보고 싶어요. 그러나 당신의 배우자를 간호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 통계를 보면 같은 허리 통증을 경험한 사람의 경우 결혼한 사람이 독신자보다 2배 반 이상 회복 속도가 느리다. 그래요? 아픈 당신을 대신해 모든 걸 해주는 배우자는 정서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그렇게 하는 건 당신의 몸에 전혀 이롭지 않다. 아무리 허리가 아프다 해도 48시간 이상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 것은 오히려 허리 손상을 더 심하게 만든다. 회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조금씩 꾸준히 움직여서 약해진 허리 근육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이다. 움직여라. 당신의 배우자는 간호사가 아니다. 또 그런 아이러니가 있군요.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뭐든 환자도 좀 강하게 대해줘야 환자도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건가 봅니다. 오냐오냐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인가 거짓인가? 허리 보호대만 있으면 365일 허리는 문제 없다. 큰 철물점에 가보면 직원들이 저마다 허리 보호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무거운 짐을 운반할 때 보호대가 허리를 지지해 주기 때문이다. 그럼 당신은 천연 허리 보호대인 복부 근육을 가지고 있다. 강한 복부 근육만큼 허리를 든든하게 지지해 주는 것이 없다. 일부 연구 발표에 따르면 허리 보호대가 해롭다고 한다. 왜냐하면 허리 보호대를 하면 복부 근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자꾸 보호대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점점 약해져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는 일상생활에서 손상을 입을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겨울에 길을 걷다가 눈길에 갑작스레 미끄러지거나 돌풀이에 걸려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받거나 쇼핑카트에서 아이를 들어 올려 꺼낼 때 쉽게 손상을 입을 수 있다. 12시가 다 돼가는군요. 자, 사실인가 거짓인가?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탈출증이 있어도 통증이 없다.
궁둥신경, 좌골신경은 허리에서 다리로 뻗어나간다. 돌출된 디스크가 그것을 누릴 때는 다리에서 통증을 느끼고 다시 심각한 허리 통증을 낳는다. 하지만 의사들은 디스크를 제거하고 융합수를 시행하는 것을 그리 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주변 디스크에 과도한 압력을 주어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간판 탈출증을 앓으면서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또 어떤 사람은 방사선악 소견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극심한 관절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방사선학적으로는 분명히 이상이 있는데 통증이 전혀 없다. 다시 말해 MRI 소견이 이상하다 해서 원인을 찾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허리 통증은 진단하기가 무척 어렵다. 지금도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허리 수술 함부로 하는 거, 디스크 수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재활, 물리치료 이런 걸로 낫는 게 좋지. 허리 디스크 수술은 정말 아주 심할 때 하는 거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일례로 우리 군대에서 제가 의무병이었거든요. 군대에서 그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저 군 병원에 허리 통증으로 갔던 애가 수술 전까지만 해도 막 뛰어다니던 애가 침대 사이를 막 뛰어다니던 애가 수술 받고 나서 꼼짝을 못하게 된 경우도 있다고. 뭐 나중에 좀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뼈 근육, 관절 근육 젊게 만들기 작전인데요. 이건 이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뼈와 관절과 근육 어떻게 하면 젊게 만들 수 있을까요?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다고요? 궁금할 텐데요. 자, 다음 시간에 이거 읽고 저는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